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나를 읽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2008년 작품인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영화는 현대 독일 문학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원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빌리 엘리어트를 감독했던 세계적인 명장 스티븐 달드리가 연출했습니다. 케이트 윈슬렛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반드시 보셔야 하는 명작입니다. 이 리뷰에는 결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교적 최근 영화이기 때문이고 결말이 매우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말이 예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착잠이상. 1995년 독일 베를린. 51살의 그 남자는 회상에 졌습니다. 1958년 독일 노이슈타트. 15살의 그 소녀는 비에 졌습니다. 소녀는 많이 아파 보입니다. 지나던 한 여자는 처음 보는 그 소년을 씻기고 챙겨주더니 따스하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소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소년은 성홍열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성홍열은 갑자기 고열과 구토가 나고 전신에 발진이 생기는 전염병입니다. 몇 달 뒤 병이 호전된 소년은 기억을 더듬어 자신을 챙겨줬던 여자를 찾아갑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요. 그런데 우연히 옷을 갈아입는 여자를 훔쳐보게 됩니다. 여자와 눈이 마주친 소년은 황급히 도망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년은 우연히 전차에서 그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여자의 직업은 검표원이었습니다. 소년은 다시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하려고? 훔쳐봤던 것을 사과하려고? 왜일까요? 소년의 성홍열은 나았지만 다른 열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특히 청소년기엔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쉽게 감염되는 그 병은 사랑의 열병이었습니다. 소년은 여자의 집안일을 돕다가 석탄을 뒤집어쓰고 여자의 집에서 어색한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옷을 벗는 소년을 여자는 봅니다. 소년은 훔쳐봤지만 여자는 그냥 봅니다.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않고 그냥 봅니다. 청소년기 소년의 우연한 훔쳐보기는 그 또래의 호기심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성인 여성인 한나는 왜일까요? 소년의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시키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여자는 마치 군대에서 능숙한 업무를 절차대로 수행하는 군인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So that's why you came back. 그렇게 소녀는 여자에게 마이클이 되고 Michael. 그렇게 여자는 소년에게 한나가 되었습니다. It's Hannah.
Hannah. 마이클은 15살, 한나는 36살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다소 많은데 그보다 더 문제는 마이클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이 설정은 더 큰 의미를 담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입니다. 왜인지는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만약 이 영화를 연상의 여자와 어린 남자의 에로틱 로맨스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이 영화의 절반도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어느 날 마이클은 한나가 보고 싶어서 그녀가 일하는 전차를 탑니다. 하지만 마이클을 본 한나는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You didn't want to know me. You could see I was in the first carriage. So why did you sit in the second? I didn't mean to upset you. You don't have the power to upset me. You don't matter enough to upset me. 그렇게까지 크게 화를 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일까요? 마이클은 그런 그녀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Do you love me? 한나는 마이클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 한나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Act 1. 한나는 마이클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책 읽어주는 소리에 때론 울고, 때론 웃고, 때론 꿈을 꿉니다. 오디세이, 허클베리 핀, 제털리 부인의 사랑,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전쟁과 평화, 그리고 틴틴 만화책까지. For a moment. 하지만 그 책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You heard of him? 마이클이 한나에게 제일 처음 읽어준 책일 것입니다. 언제나 제일 처음은 중요하니까요. 그것은 고트프리트 레싱의 에밀리아 갈로티라는 희곡입니다. 이 희곡의 내용은 이 영화의 결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한나는 사랑을 주고 마이클은 책을 읽어줍니다. 평소 특별히 잘하는 것도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던 마이클은 이제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함께 떠난 여행,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도 지도를 볼 때도 한나는 모든 것을 마이클에게 맡깁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우연히 들른 성당에서 찬송을 듣고 한나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그녀의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날 한나는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승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생일 파티도 마다한 채 한나에게 달려온 마이클. 하지만 한나는 또 까닭 모를 화를 냅니다. Nothing's 왜일까요? You never bothered to ask how I am. It just happens to be my birthday. What's wrong with you? What business is it of yours? It's always what you want. My friends were giving me a party. Well, why are you here then?
Go back to your party. 마이클은 그런 그녀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싸워놓고는 한나는 마이클을 깨끗이 씻깁니다. 왜일까요? 목욕을 시키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그녀의 모든 동작은 마치 군대에서 능숙한 업무를 절차대로 수행하는 군인 같습니다. 왜일까요? Kid. It's all right. 마이클이 전쟁과 평화를 읽어준 뒤 사랑을 나누는 한나는 쾌락을 즐기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멀리 떠나보내는 자식을 안고 우는 엄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Now you must go back to your friends. 왜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집은 텅 비워져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도 없이 그렇게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8) 년의 시간이 흐르고 마이클은 법대생이 되었습니다. 1966년 하이델베르그 법대. 마이클이 교수님과 함께 법정 견학을 간 날, 그것은 나치에 부역했던 자들을 색출해서 처단하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이클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이름을 듣습니다. My name is Hannah Schmitz. Thank you. 한나. 그녀는 나치의 친위대 소속으로 아우슈비츠에서 근무했던 죄로 이 재판정에 선 것입니다. 그녀는 가스실로 갈 사람들을 선별하는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그 일에 가담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했지만 한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They were looking for guards. 왜냐하면 그녀는 백지와 같이 무지했고 순진했으니까요. 그녀는 그녀의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왜 죄라고 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녀가 선별한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도 그 일을 했었냐는 질문에 한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Every month, 60 inmates were selected. Were you part of it? Yes. So you helped make the selection. Yes. Did you not realize that you were sending these women to their deaths? Yes, but we couldn't keep everyone. To make room, you were picking women out and saying, you and you and you have to be sent back to be killed. Well, what would you have done? Should I never have signed up at Siemens? 그리고 증인은 한나가 했다는 특이한 일을 증언합니다. Girls, mostly young. She gave them food, places to sleep. She was making these women read aloud to her. More sensitive, she's more human. She's kinder. She chose the weak, the sick. She picked them out. She seemed to be protecting them almost. But then she dispatched them. Is that kinder? 그리고 다른 피고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한나가 그들의 책임자였고 그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한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한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국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판사는 친위대 보고서의 필체와
한나의 필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제 필체가 일치하면 죽고 일치하지 않으면 사는 겁니다. 한나의 말대로 그 보고서는 한나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나가 쓴 것이라고 할지라도 살려면 필체를 꾸며서라도 보고서와 다르게 써야 하겠지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하지만 한나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There's no need. 자신이 그 보고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I wrote the report. 왜일까요? 이러면 죽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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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제서야 마이클은 깨닫습니다. 그동안 한나에게 가졌던 그 수많았던 의문들이 되새겨집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화를 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 자신이 부끄럽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어야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도 지도를 볼 때도 한나는 모든 것을 마이클에게 맡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한나는 문맹이라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한나는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승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사무직으로 가면 자신이 문맹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하니까요.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생일 파티도 마다한 채 한나에게 달려온 마이클. 하지만 한나는 또 까닭 모를 화를 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를 떠나야 하니까요. 그렇게 싸워놓고는 한나는 마이클을 깨끗이 씻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처음에 그에게 해준 일이니까요. 목욕을 시키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그녀의 모든 동작은 마치 군대에서 능숙한 업무를 절차대로 수행하는 군인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수용소에서 떠나보낸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씻겨줬었으니까요. 마이클이 전쟁과 평화를 읽어준 뒤 사랑을 나누는 한나는 쾌락을 즐기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멀리 떠나보내는 자식을 안고 우는 엄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Now you must go back to your friends.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정말 떠나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그녀로서는 마지막 이별의 키스니까요.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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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한나는 나치를 위해 일했다는 것보다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더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대로 두면 그녀는 최소한 종신형입니다. 마이클은 면회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면회소 바로 앞에서 돌아섭니다. 그는 한나가 문맹이란 사실을 증언해서 한나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섭니다. 왜일까요? 법대생 마이클은 나치에 부역한 한나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보다 더 싫어서 감춘 비밀을 그가 세상에 드러내 그녀를 살린다면 그녀는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는 죽음보다 못한 삶은 아닐까요? 어느 것이 진정 그녀를 위한 일인지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나요? 마이클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한나에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Rita Beckhardt, Caroline Steinhoff, Regina Kreut, Angela Zieber, the accused as follows. Hannah Schmitz, in view of your own admissions and your special role, the court sentences the accused Schmitz to imprisonment for life. (1976년) 독일 노이슈타트.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나에게 소포가 옵니다. 그 속에는 테이프가 한 상자 가득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목소리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The Odyssey by Homer. The Odyssey by Homer. A man of twists and turns, driven time and again off course. 18년 전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렸고 여자는 외로웠습니다. 소년은 읽어줬고 여자는 행복했습니다. 소년은 순수했고 여자는 순진했습니다. 이제 한나는 테이프 속에서 나오는 마이클의 목소리와 책에 일치하는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그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정관사 더였습니다. 나에게 책을 읽어주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리더. 어느덧 한나는 자신의 이름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직접 쓴 편지를 마이클에게 보냅니다. 그녀는 아직도 남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처음 만난 그날처럼, 헤어지던 그날처럼. 하지만 마이클은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1988년) 또 12년이 흘렀습니다. 한나는 22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에는 그녀가 의지할 사람도 직업도 집도 없습니다. 교도소에선 유일한 편지 대상이었던 마이클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렇게 30년 만에 둘은 만납니다. 한나는 반가워하고 마이클도 당연히 반갑습니다. 사랑이건 연민이건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그녀를 위해 수십 권의 책을 읽고 녹음해서 교도소로 보냈던 마이클입니다. 출소 뒤에 그녀가 살 집도 일부러 도서관 옆에 마련해둔 마이클입니다. You've grown up, kid. 하지만 마이클은 실망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모르니까요. And I found you somewhere to live. It's a nice place. It's quite small, but it's nice. And the public library is very close.
You read a lot. We prefer being read to. That's over now, isn't it? Did you get married? I did. We have a daughter. Have you spent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the past? You mean with you? No. What do you feel now? It doesn't matter what I feel. It doesn't matter what I think. The dead are still dead. I wasn't sure what you had learned. 그렇게 30년 만에 만난 옛 연인들은 다음 주에 출소할 때 보자면서 어색하게 헤어집니다. 그리고 한나는 마지막으로 마이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Take care, kid. You too. I'll see you next week.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처음 만난 30년 전 그날처럼, 그리고 헤어지던 그날처럼. Act 1. Scene 세월이 흘러, 몇 날이 흘러, 나 그대를 잊는다 해도 그대의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The man, Muse. 그날의 햇살, 공기의 냄새, 당신의 떨리던 목젖, 당신의 뜨겁던 눈물, 조용히 고동치던 심장 소리, 그 무엇도 바로 어제처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정말 할 수 없어라. 한순간의 떨림인 줄 알았건만 30년이 지나도 어제처럼 당신이 그립습니다. 이 이후로 영화는 30분 정도 더 이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줄거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 영화이기 때문이고 결말이 매우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영화를 보시기 바라고, 영화를 보신 분은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로맨스 영화가 아니라 전후 세대와 전쟁 세대에 대한 진실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전쟁을 경험한 구세대를, 마이클이 전쟁 이후의 신세대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둘의 나이 차이를 그렇게 설정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나치의 폐악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나치의 만행에 휩쓸려 갔었던, 나치 치하에 무지했던 평범한 독일인들의 표상입니다. 마이클이라는 전후 세대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나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나와 같은 구세대의 사람들로서는 그것은 살기 위한 현실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마이클의 법대 교수는 마이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You're not guilty of anything merely by working at Auschwitz. To prove murder, you have to prove intent. That's the law. And not by our laws, by the laws at the time. You keep telling us to think like lawyers, but there is something disgusting about this. This didn't happen to the Germans, it happened to the Jews. I started out believing in this trial. I thought it was great. Now I think it's just a diversion. You say, they were the evil ones. They were the guilty ones. That's why they're on trial and nobody else. Do you know how many camps there were in Europe? The question is, how could you let this happen? And better, why didn't you kill yourself when you found out? Look at that woman. Which one? The woman you're always staring at. You know what I'd do? Put the gun in my hand. I'd shoot her myself. I have a piece of information concerning one of the defendants. You have a moral obligation to disclose it to the court. The defendant herself is determined to keep this information secret. What are her reasons? Because she's ashamed. Ashamed of what? Why, of course not. I can't do that. What we feel isn't important. It's utterly unimportant. The only question is what we do. 그리고 그는 영화 다운폴에서 역사상 가장 훌륭하게 히틀러를 연기했다는 그런 평을 받는 브루노 간츠입니다. 히틀러 역으로 유명한 배우가 진실과 의무를 마이클에게 말하도록 연출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면서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You have a moral obligation to disclose it to the court. What we feel isn't important. It's utterly unimportant. The only question is what we do.
아우슈비츠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대략 400만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한나는 무지했을 뿐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수많은 학살을 성실하게 도왔습니다. 한나에게는 직업이었지만 마이클로서는 학살입니다. 그렇다면 무지는 죄일까요? 그녀는 무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그를 깨우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 부끄러운 것마저 모른다면 죄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결국 마지막에는 스스로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세상에 무지했고 마이클은 한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한나는 몰라서 부끄러웠고 마이클은 이제 모든 걸 알게 돼서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이 한나에게 읽어준 책들 중에서 한나에게 제일 중요했던 책은 아무래도 마이클이 한나에게 제일 처음 읽어준 책일 것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그것은 고트프리드 레싱의 에밀리아 갈로티라는 희곡이었습니다. 이 희곡의 내용은 이 영화의 결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에밀리아 갈로티라는 희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주의 부당한 권력에 의해 약혼자가 살해되고 영주의 정욕의 희생물이 될 상황에 처한 에밀리아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치욕을 막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는 딸을 죽인 뒤 딸의 피가 묻은 칼을 영주 앞에 던지고 희곡은 끝나게 됩니다. 이 희곡은 영주가 대표하는 절대주의 체제의 권력이 지닌 폭력성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가 딸을 죽이는 폭력성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으며 나아가 체제와 가문의 교육 속에서 주체적인 자아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던 에밀리아라는 한 여성이 스스로의 운명을 거스르지 못해 이르게 되는 파멸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한나로 표상되는 무지한 전쟁 세대에 대한 비판과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전후 세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동정은 하지만 동시에 단죄하는 마이클을 통해서 관객에게 한나의 피가 묻은 칼을 던지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한나는 마이클이 자신에게 맨 처음 읽어준 책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 이 영화를 나이 많은 여자가 어린 남자애를 성적 놀이개로 삼는 유사 포르노를 유태인 학살이라는 포장지로 감춘 작품이라고 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지는 죄입니다. 마이클과 한나가 여행을 하던 중에 우연히 들른 성당에서 찬송을 듣고 한나는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그녀의 영혼으로부터 나온 진심이었다고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왜일까요? 라고 의문을 달고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답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흐르는 찬송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영혼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땅에서 한나는 무지한 죄를 지었지만 천상에서는 부디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의 리뷰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영화 읽어주는 남자, 작자 미상이었습니다. 작자.
점 이상.